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충남도립대학교 윤석환입니다. 오늘은 그 지방자치학회에서 개최하는 이제 국제학술대회인데요. 제목이 연방주의에 버금가는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의 근린구역, 주민자치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맡은 그 세션의 주제는 감사, 지방 감사 파트인데요. 지방 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고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논의가 원활하고 또 참석자가 많이 없긴 하지만 내용은 치열하게 좋은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발표자하고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은 그 홍종현 감사연구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발표자로는 이제 세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한 분은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최든선 위원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론자로는 그 백낙흥 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오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로는 현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계시는 남상훈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토론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 발표는 30분 이내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토론자들께서는 한 10분 정도 내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제 발표자께서 토론해야 된 내용에 대한 그 답변을 좀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토론자와 그 발표자 간에 좀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홍종현 감사연구원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감사연구원의 홍종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감사연구원 외에 감사교육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 강인옥 교수님께서 하셔야 될 전문적인 내용인데 이제 아마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모르는 걸 배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발표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이상하신 내용 있으면 이렇게 아무 격의 없이 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주신 내용이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회계감사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실 헌법 97조에 보시면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회계 검사 그리고 직무 감찰을 하기 위해서 감사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계 감사라는 부분은 이제 뭐 용어상의 차이에서 얼마나 큰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이제 회계검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민간 부문의 어떤 기업에서는 회계감사라는 표현을 사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나씩 접목해 나가면서 자체감사기구가 하고 있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그리고 회계감사 기준을 활용한 어떤 예산회계 실무에 대한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또 그걸 위한 전제로서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페이지의 서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현실과 개선의 필요성은 이제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어두웠던 시기를 벗어나서 6공화국 88년도가 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을 했고요. 약 30여 년간 흘러오면서 이제 올 초에는 개헌 논의도 많이 다시 한번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인구수의 협소함,
적은 어떤 연고주의라든가 학연 지연으로 얽혀 있는 또 유착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워낙 저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지방 재정 속에서도 각종 선심성 어떤 행사 위주의 어떤 보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성화되고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이라는 수단들도 지방자치법상 많이 활용되면서 내부 통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의 중요성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5개 시도, 지금 충남도에서도 조례로서 감사위원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 합의제 감사기구로서의 역할과 더불어서 인사제도라든가 또 전문성,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이 문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공공감사와 자체감사는 이제 감사라는 개념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제도가 있고요. 이제 정기회가 9월 1일에 시작되면 아마 또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는 헌법 97조와 감사원 법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공공감사법이 만들어져서 그 공공감사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감법은 2010년 3월 22일 제정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단일 감사 싱글 어딧 액트를 본따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의 역할 분담, 서로의 상호 협력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 대상 기관, 직위 판단 기준별로 이게 딱 이렇게 일도양단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비중을 중점을 이쪽에다 두는 게 좀 더 좋겠다, 페이버러블 하겠다 그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부 통제의 개념은 2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내부 통제는 재무관리의 건전성과 합법적인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이를 점검, 모니터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관리라는 게 이제 파이낸셜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합법성과 합규성 위주의 검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우처 오디시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어떤 지출 전표를 하나하나 점검했던 일상감사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적인 통제 활동으로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표는 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그것을 이제 회계 처리하고 그것을 내부 감사에서 커버하는 부분과 외부 감사 또 지방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산 승인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이런 다층적인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페이지에 아라비아 숫자 2번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현황은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감사기구 운영 현황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공감정보 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일종의 메타평가죠. 그러니까 어떤 감사들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실시했고 처분 요구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공감단에서는 평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심사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입력하신 사항을 이제 연구해서 올 초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제 6가지 유형인데요. 일상감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감사 유형별로 감사 사항과 비율, 처분 요구 건수를 봤을 때 재무감사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감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이고 신분상 조치라든가 행정상 개선 부분을 하는 부분이 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표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무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당론과 비난 사실의 합리성 그리고 감사 접근 방법, 어프로치, 테크닉이 제대로 기법이 적용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후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내용은 회계와 감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큰 틀 내에서 세입, 세출, 기금, 이제 국유재산 부분에서 이제 일반 재산으로 예전에 잡종재산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국가의 재무적인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어떤 부문을 검사해야 하는지 사무별 부문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또 세외 수입까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굵은 글씨 부분에 이제 취약 분야로 주로 언급되는 사무입니다. 이제 뭐 통장을 따로 만든다든가 공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원가를 부풀리게 하는 부분들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 해가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국고보조, 지방보조 사업들 어떤 전반적으로 각 영역마다 논의되는 것들이 있지만 감사실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대상 기관이 어디냐, 또 지적 사항이 무엇이고 처분 요구의 종류나 금액, 인원의 수, 관련자, 또 대상자와 직위 수준, 사무의 특성이 자치 사무냐 위임 사무냐에 따라서 자체 감사의 현황을 조금 축적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사무 처리와 회계 사무 부분과 관련해서 재무감사,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회계감사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법학 전공자다 보니까 제도와 현실을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혼란스러우시더라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공감법의 입법 목적입니다. 이 자체감사기구는 사실 20화국 당시 행정감사 규정에서부터 이제 지방 공공단체였죠. 예전 표현은 그 포함한다라고 해서 쭉 이제 행안부 예전에 총무처 규칙으로 쭉 훈령으로 규율을 해왔었던 부분인데요. 이 공감법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당시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게 사실 다 다르죠. 행안부와 기재부가 각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또 그 안에서 감사실은 단일 법령으로 이렇게 감사 기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어떤 법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 보장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의 중립성 그리고 전문 역량을 확보하는 부분, 또 감사 자체가 임팩트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거나 정부의 감사와 또 중복될 경우에 감사 대상 기관이 갖는 수감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복 감사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들이 동시에 막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2018년도 초에 감사원에서는 이제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의 한 내용으로서 대행감사, 위탁감사를 활성화하고 협력감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각주 6번을 보시면 이제 감사 대상 기관이 막 66,315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감사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1년에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인력이 한 1,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 감사 인력은 한 8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 체계를 시스템을 잘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체감사기구가 6페이지입니다. 어떤 분야의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협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는 수많은 연구자료들이 있습니다. 많은 논의들이, 많은 개선 사항들이 제시가 된 바 있고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담기구, 개방형 임용 확대 등을 통해서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논의. 아마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모델을 도입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 역량 제고, 교육이나 선발 육성, 인사제도 부분, 인센티브, 어떤 승진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부분이죠. 제주도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 통제 활동 강화, 감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절차, 이거는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 부분은 신뢰성과 직결이 되고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참여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기관장도 감사실의 감사 활동에 함부로 개입할 엄두를 못 내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품질 제고, 품질 관리, 퀄리티 어슈런스 부분은 감사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직렬제라든가 지휘 감독으로부터의 독립성, 사실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직이나 인력 규모에 따라서 표준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마 지금도 회계감사팀과 직무감찰팀이 감사실 내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팀이 사실 미국에서도 IG라고 해서 인스펙터 제너럴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어딧과 인베스티게이션 기능을 나눠서 그 기능을 이제 바이스 부감사 역할로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기구도 비슷한 모델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각 분야에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성 강화 부분이 가능하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도 소속 기관, 감사 대상 기구의 숫자나 인력, 업무에 따라서 뭐 적정하게 좀 배분하고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정부 합동감사의 지표나 방법 부분, 또 감사원이 심사평가하는 부분도 아마 많이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립성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뭐 공감법 7조와 공공감사 기준 8조에는 매우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주 13번, 14번 아예 제목 자체가 독립성, 뭐 제척 회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이라든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독립성이라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의무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뭐 겸직 금지나 제척 규정들은 그런 부분들이겠죠. 각주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8페이지에는 독립성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문구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것보다 어떤 실제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지만 무늬만 개방형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뭐 내부 관료 출신들이 많이 온다거나 혹은 감사원에서 파견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지적들이 경력, 전력을 보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차차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실상의 영향력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운영상의 묘를 잘 발휘해 주시고 계시리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또 인사권 부분인데, 제가 조금 딴 얘기를 드리자면 스위스 감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부 소속인 감사기구는 우리나라랑 스위스 정도입니다. 대부분 의회의 퍼블릭 어딧 커미티라고 해서 공공회계위원회 소속이라기보다 이렇게 의회 소속이 돼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혹은 독립기관으로 운납행위 오르간이라고 하는데 의회와 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형태의 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근데 스위스 감사원은 특이하게 우리나라처럼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독립성이 보장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스위스 감사원장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스위스 감사원 직원은 다 제가 뽑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인사권의 독립이 어떤 외풍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조직 운영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논의는 추천권이라든가 동의권, 배치상의 이런 부분이라도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문성과 교육 훈련 부분인데요. 사실 감사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모든 정책 사업들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4대강 감사를 할 때는 환경 분야의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뭐 건설 공사를 감사할 때는 공사 기술에 대한 도로 교량의 안전에 대한 기술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죠. 모든 국가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다 안다는 건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 감사 대상이 생길 때마다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또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9페이지에서 1번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결국 행정 관료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감사관들에 대한 도움 지원에 또 참여의 비중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내부 직원, 내부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육훈련 예산이라든가 순환보직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심사평가에서 교육시간까지 심사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역량을 어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조금 과학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선발을 할 때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런 임용의 전문성 부분에 대한 규율들이 있는 내용들을 표로 적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뽑힌 다음에 선발 이후에 일종의 보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계획의 수립과 교육 수요와 역량 분석, 어떤 직급별이라든가 직무별로 조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커리큘럼을 짜는 부분들은 10페이지 아래에 적어 놓았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면 품질평가 부분입니다. 자체감사의 품질관리 체계, 이 퀄리티 어슈런스는 사실 아직 공공부문에 있어서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논의는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획성 있게 감사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고 또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감사반과 감사 책임자 그리고 감사 기구의 장이 어떤 올라오는 자료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뭐 자료를 하나하나 리뷰를 해주고 또 귀청 보고를 했을 때 그 검토 보고를 어떻게 커멘트를 주고 받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자체를 조금 더 일상적인 관리 점검과 자체 평가, 외부 평가라는 단계별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과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또 의회라든가 지역 주민에게 보고하고 공개하는 그 단계별로 활동 보고서, 검토 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또 그 다큐멘테이션 자료들을 잘 축적해서 그것들이 언제든지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요. 현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제도화되고 운영상 녹아들어 있지 않는다면 때로는 서류를 빼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객관화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11페이지, 12페이지에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부분들이 있고요. 이 GAO 미국의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우리 감사원의 모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품질 관리는 대략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또 전산화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적혀 있지 않지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참고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죠. 옆반은 박수를 치고 끝나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와 회계검사의 관계입니다. 공공부문의 감사는 어딧 스코프나 어딧 크리테리아, 준거 기준이나 어프로치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합법성 감사, 컴플라이언스 어딧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현대적 감사 기능이라고 해서 효율성, 효과성, 경제성 3E 감사로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회계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가장 펀더멘털이 되는 그 부분조차 못하고 자꾸 넘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 조심스럽게 들고요. 그래서 통제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계 처리의 적정성과 합법성 그리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기본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13페이지, 14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하는 근거는 공감법 37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공공감사 기준이 있고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32조와 공공감사 기준 31조를 보시면 각주 25번입니다.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공공감사 대상에는 중앙부처나 지자체와 달리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이나 단체 회계 기금 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자체의 결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기 적시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검증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도 검사위원이라는 걸 선정해서 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안부 서식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회계감사적인 적정 비적정 의견 적시하도록 되어 있고 감가상각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회계 기준을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해서 회계감사 준칙으로 굉장히 과학적이고 두껍습니다. 이 내용들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걸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GAO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옐로우북이라고 해서 정부감사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AICPA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기준을 모두 수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계검사에 있어서 회계감사 기준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4번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종합감사, 재무감사 그리고 일상감사, 그러니까 재무회계, 예산회계 실무와 관련성이 깊은 그 감사의 유형 중에 회계감사 기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논의 영역들을 추려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매뉴얼상 나와 있는 부분들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금고검사 이제 피스칼한 부분인 거죠. 국고행정 부분인데 1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계좌, 지출부 분석, 불용, 사고, 이월, 거래 정보, 통장, 보증금을 빼먹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도록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고요. 17페이지 보시면 세입 세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전용 물론 기관장 승인을 받긴 하지만 이월시킬 때 적정하게 했는지 또 예비비 부분이나 국회에서 감액 증액 사업을 했는데 감액한 걸 나중에 되살려서 다시 내부적으로 되살린다거나 집행부진,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지역 사정에 밝으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18페이지 일상경비 이제 카드 쓰시는 거죠. 일상적으로 집행하는 업무 추진비 같은 부분들이고요. 예산 편성 집행 실태나 계약 업무 집행 관리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점검 사항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무감사 체계 부분을 보시면 종합감사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한 부분으로서 재무감사가 내어 있는데요. 예산 사업이나 리스크 분석, 또 표본 샘플링을 추려서 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 2호조겠죠.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크로스 체크 우리가 흔히 자료 박치기라고 속어로 표현을 하는 대사 부분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고민해 봅니다. 아라비아 숫자 4번 일상감사는 사전적으로 최종 결제권자 결제 이전에 하는 부분인데요. 실무를 수행하는 부분에선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전 예방적인 또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감사실의 어떤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각 사업 부서를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언급 각광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1페이지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제도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놨고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접근권 확보라든가 기타 개선 방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모니터링을 해서 자금의 흐름이나 지출의 어떤 급격하게 어느 달에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리스크를 줄이고 증거에 기반한 에비던트 베이스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료 접근권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감사기구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통제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지방자치법 16조와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협력적으로 지역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면서 또 자체감사기구가 조직 내부에서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공개와 보고의 측면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과욕이었던 것 같고요.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차근차근 정확하게 목소리도 좋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발표하신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요지는 그 자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모든 6만 6천 개나 되는 감사기관을 다 감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자체 감사가 중요하고, 자체 감사를 잘 하려니까 자체 감사 조직이 정확하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회계 검사 쪽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토론을 하신 분들은 다 실무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러한 감사와 관련된 논의된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좀 모순이 있는지를 아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 분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남상훈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선생님부터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총괄감사팀장 남상훈입니다.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실무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많이 적시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거, 또 하고 있던 거, 또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 자체를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사회자분 말씀대로 제 경험상 도입해야 될 거를 한번 좀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자체감사,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감사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2011년도에 감사기구에 전담하고 독립성은 확보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공무원들의 그 전문성 확보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시하여 주신 대로 감사 전문 직렬을 설치했을 때 감사위원회 직원이 겨우 40명밖에 안 되고, 또 뭐 직렬로 또 더 세분하다 보면 뭐 승진할 기회가 거의 없다 싶은 도입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 좀 하나 제안해 보고 싶어요. 중앙부처나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맺어서 교류 일정 부분 교류하는 방법은 어떨까? 감사원에 한 3년간 파견 가고 또 그분이 또 우리 지방자치에 오고. 근데 이제 그게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해소한 사례가 그 시도마다 있는 국제자문대사예요. 국제자문대사는 자치단체에 오고 또 도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사표를 내고 외교부로 가셔서 해외 부처에 영사로 파견하는 3년간 근무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직렬을 한다면은 시도 간 교류나 또 중앙과 지방과의 교류가 이렇게 숨통이 트이고 또 돼야만 역량도 확보되고 승진의 기회도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런 또 걸 제도적으로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앙에서는 인사에 골머리를 썩고 있고 그래서 중앙에 그 고위직에 계신 분들을 시도에 감사 이 기구의 장으로 보내주면은 또 숨통도 트이고요. 또 저희들은 중앙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시를 해봅니다. 두 번째 외부 전문가 채용에 관해서 활용에 관해서 실제 뭐 여기는 제 그쪽에 외부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 감사위원장님이 오셔서 외부 전문가들을 감사위원으로 위촉으로 했고요. 또 이번 이제 실제 시군 감사 시에 전문 이제 과거에 했던 전임했던 공무원들하고 또 전문가들 회계직이나 분들을 감사관으로 위촉을 했어요. 자문위원이 아니고 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가서 실지 감사도 하시고 확인서도 받으시고 이런 권한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또 활용하는 방법은 시민감사관들인데요. 시민감사관들 중에서도 저희도 이제 공동주택 감사 시에 시민감사관 중에서 공동주택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은 실지 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평가 이제 반성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체 평가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말 또는 이제 상하반기 분기 말에 직원들이 그동안 감사한 실적을 쭉 갖고서 평가를 하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팀장이나 과장들이 평가자고 피평가자들은 이제 6급 이하의 실제 감사관들인데 그 감사관들이 1년에 이제 한 일을 갖고 뭐 상중하나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들은 인사 문대를 해서 실적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가점이라는 게 사실 승진을 목적으로 주다 보니까 실적하고는 좀 감사 평가 실적하고 좀 다르게 운영이 되더라. 즉 승진을 앞둔 사람이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오게 되니까 또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시하신 대로 외부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승진하고 관계없이 해외 연수 기회를 준다든가 장기 교육을 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그래서 그렇다면 외부 감사를 누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감사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또 하긴 그렇고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매 월마다 나름대로 어떤 체크 기능 아니야말로
스티커 하나 붙이는 식으로 각각의 뭐 그런 걸 좀 누적화해서 그냥 감사위원들 자체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쭉 그 달에 감사위원들이 올라온 안건들을 쭉 보시고 뭐 아니면 이달에 뭐 감사 뭐 이런 뭐 이달의 최우수 뭐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면은 또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짧은 소견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답변을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다 듣고 하실까요? 의견. 네. 그럼 이제 우리 백력훈 우리 전 감사 과장님 말씀 듣고 다음에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2월 달까지 우리 그 의원회 감사위원회 이제 감사과장으로서 이제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 전 경력을 이렇게 참고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경험이 이 우리 그 감사 발전에 지방 감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 홍 박사님 발표하신 것을 이제 줄여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 지방 감사의 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실무적으로 한 20년 전에 감사실에 한 3년간 있었고요. 감사 일선 시군에 이제 그 부군수를 해봤고 또 이제 감사과장으로 해봐가지고 이 실무 경험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뭐 다른 사람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는 했다고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그 이제 그 숱하게 거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접근한 것이 뭐 오늘 어제 뭐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미시적인 현 제도 하에서 어떤 것을 보완하겠느냐 가능한 거냐 그래서 좀 미시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요. 추가로 뭐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감사 공무원의 그 정보 접근의 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항시 이제 문제가 되는 감사 품질. 그래서 이 감사해 가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심의 기능을 거쳐 가지고 확실한 이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감사 이 자문관제도 뭐 이런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많은 이 감사를 사전 예방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일상 감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정보 접근의 지방 감사관들의 정보 접근의 이 문제가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은 모 군에 이제 그 감사를 갔는데 이제 감사 반장으로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금 사실은 보조금이 양이 확대되고 아주 그 민원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그 집행하는 방법이 보조금 선수가 있습니다. 지방의 현실은. 그런데 우리 그 감사 공무원들은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그 정보를 이 캐치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뭐 보도 자료라든지 뭐 그 지방의회 회력이라든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소스거든요. 아니면 뭐 알고 있는 뭐 동료라든지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뭐 감사 기관이 예고돼 있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모 법인의 보조금이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민간인을 불러서 이 감사의 장에 나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이 법인의 감세 보조금 서류를 좀 가져라.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 시군은 이 그 법인의 법인장한테 뭐 얘기를 할 수가 이래 가지고 그런데 그 법인장이 와가지고 왜 타켓 감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제가 그 시달렸는데요. 한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타켓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숱하게 보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감사 접근 권한은 법적으로는 보장은 돼 있는데 우리가 뭐 그 정보 이 개최하는 방법까지 당신한테 뭐 일러줄까지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런 공무원으로 표시는 하진 않았으나 하도 오셔서 그런 얘기도 하여튼 이 정보 접근이 불가피하게 이제 이 보조금이 확대되면은 민간인도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이 감사 공무원들도 왜냐하면 진술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공무원만 불러가지고 이게 한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그래서 이 공관법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좀 보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간인들도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보충적 어떤 조항을 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감사 심사 기능인데요. 사실은 그 감사를 갔다 오고 하면은 이 감사원은 한 심사 기능이 대여섯 번 이렇게 사전적으로 뭐 사후적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그 감사위원회라든지 자치단체 감사기구에서 이 확인이 중점이 솔직히 이렇게 사후 갔다 온 것을 여러 차례 그 필더링해서 완벽하게 감사 문장화해 가지고 발표하기는 여러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인력의 한계라든지 그런.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공식적인 장치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 팀장급 아니면은 주무관급 이렇게 불러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이 감사 문장이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됐느냐. 그런데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은 이 감사관들의 그 성격상 다른 사람이 감사한 것을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서로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게 서로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감사과장을 하면서 이게 우리 그 감사 규칙이라든지 감사 조례에 없거든요. 심사 기능이.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심사팀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제안을 하자면은 상임 감사가 우리가 한 분을 이제 모셔뒀는데 그분은 사실은 감사원의 부의 안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여러 그 인원을 늘리고 그럴 때 어렵다고 하면은 상임 감사 밑에 이 그 감사 공무원 경험이 있다든지 좀 뭐 그런 것을 사전에 뭐 정치성 뭐 이런 것을 사전에 걸러내기는 현실 제도에서는 어렵지만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을 상임 감사가 한 분 계신데 그 밑에 비상임으로 두어가지고 이 상임 감사를 뒷받침해주는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보완적으로 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상감사 19쪽에 있는데 사실은 일상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 예방감사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이제 다 이 그 공무원들은 이 제도를 많이 이제 판단을 하고 그걸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감액 당할 것을 고려해서 이 폭을 상당히 높게 미리 잡습니다. 근데 결국은 따져 보면은 그것까지 헤아려서 이 감액한다든지 이 뭐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왜냐 감액률이 한 5% 미만이거든요. 다 이렇게 따져
그리고 또 그 상반적으로 이 오히려 그 일상감사가 감액 위주로 하지 또 증액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 외부 기관 이 그 요구 기간이 우리 그 일상감사 팀 이렇게 그 요구를 하고서 심사 완료하는 기간이 한 달이 넘어요. 30일 이상이.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시군이라든지 우리 자체 도에서 그 요구하는 그 긴급 발주라든지 뭐 예적인 경우는 있는데 이 너무 길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일상감사팀이 인원이라든지 제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있을 때 그 기능이 우리 그 천안하고 아산 당진이 합치면 한 100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도가 210만이면 거의 뭐 수준인데 오히려 이 일상감사는 이 그 광역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금까지 시군 자체 감사 기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 이것은 탈법 행위다. 우리가 당연히 할 것을 그래서 올 봄에 이제 인수를 해왔는데 거기에다가 이 기능이 또 추가되니까 이게 더 지금 앞에 두 가지 문제가 더 증폭이 될 겁니다. 따라서 뭐 일부 제가 있을 때 일부 그 시군에서 한두 명 이렇게 이제 파견은 받는데 이 양이 뭐 더블로 이게 뛰다 보니까 더 인원 문제점이 확대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히 뭐 이렇게 제 경험상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속해서 우리 정말 죄송한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셔서 답변을 먼저 하고 고견을 들어도 괜찮으실까요? 예, 죄송합니다. 먼저 남상훈 우리 총괄 팀장님이시죠.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 교류 부분은 아마 감사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인사 교류를 통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감사 경험을 공유하고 저희 개간지로 감사원에서 내부에 나오는 잡지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다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전라도 감사관으로 가셨다가 다시 복귀하신 뭐 이런 분들이 쓰신 글을 보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가 보니까 우리 감사원 내에서 하는 것과 자체 감사 기구에서 하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 이질적인 문화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바꾸고 프로세스를 하는 게 본인의 큰 뭐 경험이었다고 소중한 자산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그 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대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 부분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프랑스 감사원을 가보면 프랑스는 이제 꾸르데꽁트라고 해서 회계 법원입니다. 물론 수상실에 속해 있긴 한데요. 이제 지방회계원과 감사원이 1심과 2심처럼 이렇게 서로 연계돼 있고 굉장히 인사교류가 활발합니다. 만약에 이제 현 정부의 자문 정책 국정 과제 중에 이제 지방감사원 설치 논의가 약간 있긴 했는데요. 감사직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거버넌스 자체가 조금 더 선진적으로 바뀐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낙홍 전 감사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다 100% 동의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던 그 정보 접근 보조 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이죠. 국고보조금이 있고 지방보조금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한 2년 전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기재부 소관 사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론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경찰 수사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탈취하는. 그리고 지방보조 부분은 지방재정법을 2014년도에 개정을 해서 지방보조 심의를
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회도 조례를 통해서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심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감사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감사 대상 기관으로서 민간 법인, 보조금을 받은 단체를 할 수 있느냐, 사실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최근에 공관법 개정을 하면서 감사 대상 기관을 감사원법의 23조, 24조처럼 필요적 검사사항, 임의적 검사사항으로 명시를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법 개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현재까지 논의 상황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계약 일상 감사를 통해서 계약금을 5% 정도 절감하는 거 굉장히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획일적 일률적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기준 없이 접근하는 그런 고민들은 저도 계약심사제도 연구할 때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말씀하신 인력 부족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될지, 또 이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 사업,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조달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지 사실 100% 완벽하게 아는 건 신만이 아는 영역이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예산의 어떤 증가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비처럼 확인을 해서 재정 소요를 추계를 잘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답변이 됐을지 고민을 더 얹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자치단체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회계 감사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기 지금 논산시에서도 오셨지만 자체 감사기구 논산시에도 있죠. 자체 감사기구 한 회계 감사의 활성화 방안, 이런 일단 제목하에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각도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자체 감사 기구에서 회계 감사를 어떻게 하면은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인데, 사실은 이제 감사가 뭐 직무 감사와 회계 감사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발표자님께서 뭐 지금 조직이 이 직무 감사 분야하고 회계 감사 분야로 구분되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를 못하고, 사실은 회계만 전문적으로 감사하는 뭐 기구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조직이 뭐 분리가 돼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감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결국은 회계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감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거냐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먼저 이제 그러면은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이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성 문제는 뭐 앞에서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첨언해서 드린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 인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까 뭐 교류 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테 감사를 받는다. 또 내가 같이 옛날부터 같이 근무했거나 뭐 잘 아시는 분을 감사한다. 이게 어느 조직이든 누구든 그 위치에 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감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제 뭐 과거에 제가 대전에 감사관 할 때는 인근 기관들하고 교류 감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전 도시철도공사를 감사를 할 때는 코레일에 있는 그 감사반들을 교류를 했습니다. 코레일, 그러니까 코레일이 대전에 있으니까, 그래서 코레일에 있는 분들을 저희 감사반으로 위촉을 해서
해보니까 훨씬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정말로 아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그렇다고 저희는 또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회계 업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을 그쪽에 투입을 했는데 거기는 별로 성과를 못 거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코레일 해준 건 상당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나. 저희도 만약에 충남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인근 대전시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교류해서 우리가 세종시를 감사하고 일부 가서 감사를 하고 세종시에 있는 감사반원들이 우리 도에 감사를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독립성은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거하고 딱 연결되는 건 아닌데 독립성은 일단은 뭐 인사 예산의 독립이 상당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장 그러니까 감사기구의 장한테 인사권은 조금 많이 배려를 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도 감사기구의 장을 합니다만은 그 승진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저희가 감사기구 장이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지휘권이 확립이 안 되는 거죠. 지휘권이. 그래서 이 인사 문제를 조금 더 좀 확보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산 부분도 지금 현재 감사원의 경우는 약간 다른 부처보다는 조금 예산의 독립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사 문제도 조직이나 인사도 조직권도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는 해야 되지만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받아서 조직을 더 늘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감사원은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가 조직을 늘려야겠다면 계획을 세워서 뭐 이제 물론 그 기획재정부하고는 뭐 이제 돈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의 문제, 인사의 문제 이런 독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저희가 뭐 감사위원회 합의제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전문성 문제는 이제 회계감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의 대주제가 회계감사의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에 이 전문성하고 회계감사하고는 연관이 상당히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우리 직원들이 와서 많이 지적도 해오고 합니다만 이 패턴이 지적되는 패턴들이 거의 과거와 대등소이하다는 얘기죠. 패턴이.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여기 발표한 자료를 보면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이 얘기는 곧 이 큰 틀에서 회계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단편적으로 뭐 이게 수익이 안 되는 걸 왜 수익이 했냐 이런 지적만 있지만 회계감사는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큰 틀에서 이 재정 운용이 어느 단계에서 잘못됐고 또 이 자치단체 재정이 현재 재정 상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큰 틀에서 보면 이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결산 결과를 분석해서 지적 또는 권고 감사라는 게 뭐 꼭 문책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거는 조금 너무 무리하게 했다. 재정 운영을 무리하게 했다. 이런 측면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정도가 되려면은 과연 전문성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 거다. 전문성이. 그래서 충분히 이 수가 많은 기관에서 이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 감사를 받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런 이제 상황이 없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보면 분명히 수만이 있거든. 수만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 감사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그릴 거냐, 그런 시야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시야를 길러야 되거든요. 그냥 감사하는 감사 반원들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만 이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입력을 해서 그것만 갖고 계속 또 딴 데서 지적했던 거 똑같은 건 모델로 가서 지적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걸 접근해서 전체적인 재정 운영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낸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인지
그러면 이제 이 기업회계 기준까지 적용해서 전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는까지 하려면은 감사 기간부터 문제가 감사 기간 뭐 열을 갖고는 어림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할 것인가. 회계 감사를 이런 부분에 대한 회계 감사의 영역을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품질 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상 저희가 뭐 이 품질 평가는 거의 저희 이 도 감사기구에서도 품질 평가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감사원이나 뭐 이런 데 정도 되면은 이 품질 평가 기능이 사실상 감사해온 거에 대해서 제3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 검증을 거치는 기능들이 상당히 있고 또 전체적으로 품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도 단위, 이 광역 단위 감사 기구에서는 이런 품질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까 토론자 우리 백낙흥 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저는 이제 만들어 보려고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 상임감사위원 밑에 이제 그런 심의 기능, 심사 기능 뭐 이런 거를 좀 두어 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이 조직을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계 감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 근데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죠. 그러니까 이 회계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로 완전 독립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같은 내부에서 회계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완전 독립이 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회계 감사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까 뭐 저 의회 밑에 이제 감사기구가 있는 나라도 있고 또는 완전 독립이 돼 있는 뭐 그런 기구도 있다 이런 말씀을 발표자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큰 틀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예방 감사 그러니까 뭐 계약 심사나 일상 감사 이제 이 부분도 결국은 전문성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고생들도 아주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문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무조건 감액만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감액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이 공법이 잘못된 건 그것도 교정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전문성과 연관이 되고 또 인력 문제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회계 감사가 활성화되고 예방 감사가 활성화되고 자체 감사 기구가 어떤 조금 지금보다 현 단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은 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회계 감사 분야만 담당해온 홍수라고 합니다. 지금 그 회계 감사 방안에 회계 감사의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적으로 볼 때 회계 감사 분야에는 종합 감사도 있고 특정 감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 감사라는 거는 대부분 나가면은 약 그 주기가 3년씩입니다. 저희가 2년 3년인데 한 번 나가면은 저 혼자서 회계 감사 분야를 일개 기관 시군이 한 거를 갖다가 혼자서 10일 안에 그걸 다 봐야 됩니다. 그거를 본다는 건 뭐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약 10%도 안 됩니다. 그쪽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토론자인 그 홍종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호주 시스템에서 출력을 해요. 엑셀로 출력을 하고 엑셀로 출력한 거를 갖다가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특출하게 튀어나오는 부분만 이제 보고 오기도 사실상 시간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 종합감사라는 거는 물론 지금 이제 그 전문성, 독립성 막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감사라는 것만 갖고도 그 기관은, 우리가 한번 나가는 것만 갖고도 그 기관은 정화작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나가 줌으로써 본인들 자체적으로 정화 활동을 하더라.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분야로 이제 회계 감사를 하려면 이제 특정 분야로 가급적 가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충분한 시간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일 갖고서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종합감사 같은 거. 감사원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갖고도 한 건 갖고 해요. 기간을 충분히 갖고서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나가서 한 건 갖고 올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면은 보통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10건, 10일 동안에 10건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그 현지 처분이라든가 아주 경미한 부분 빼고 그 중에서 조금 무게감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갖고 오는데, 그런 이제 우리의 그 계획이라든가 우리의 현 시스템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회계감사 활성화 방안인데, 사실상 회계감사라는 거는 저희들은 이제 법에 대한 위법성이라든가 이제 부당성을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위법성이나 그 부당성을 보기에는 단순히 감사에 관한 규정만을 갖고 혹은 그 법률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회계가 나가서 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혹은 뭐 행자부 예규 이런 여러 그것 등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적으로 가보면은 우리가 큰 공사 같은 거 하나 하게 되면 약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에서 전부 다 총 합하게 되면 약 81개의 규정이 넘는다고 해요. 법률이.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볼 때 이런 그 지방 계약법이 아니 이런 그 감사 규정이나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만 갖고서는 이 회계 감사의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법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토론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행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발제자분하고 토론자분들하고 다 관련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2006년도에 제가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민원 처리가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좀 밝혀달라는 연구 용역을 받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정말 한 줄로 요약이 됐어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은 감사 때문에 소극행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는 감사가 가져오는 행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부패를 방지하는 큰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적극행위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고, 요즘 감사원의 추세가 적극행정 면책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분기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참여할 기회가 있는데, 아까 이제 좀 전에서 그 플로어에서 말씀하셨지만 법상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기준점이나 아니면 적극행정의 도묘 지점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과연 감사의 결과를 어떻게 이 정부 안에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저는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거 하고요. 두 가지. 세 번째는 감사 이외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 투명성을 담보하거나 공개성을 확장함으로써 이 사전에 이 그 위법이나 아니면 부당의 소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영역을 좀 폭넓게 일하는 방식과 연결해서 갖고 갈 여지는 없는지.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전 감사 컨설팅 제가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지에 대한 제도권 안에서의 고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하실 말씀 혹시 없으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에서 충남 논산시에서 감사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송경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표하신 분하고 이제 토론하시는 걸 다 봤는데 다 공감을 하고요. 또 이제 뒤에서 가끔 또 갑자기 이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회계 감사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다 필요한데 최일선인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주기적으로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근무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고 사실은 일상 감사나 계약 감사를 하려면 그 해당 실무 부서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오늘 공식대로라고 할까 좀 약간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혼자 하거든요. 이제 지자체에서 혼자 하는데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이 논산시가 한 8천억, 7천억 정도 되는데도 일부분의 사업을 하려다 보면 상당히 좀 고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들 사실 있어 지자체 감사부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인사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센티브가 없고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최일선이다 보니까 감사도 많이 받지만 뭐 어떤 면책이 있지만 사실은 그 면책에 해당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감사원에 제가 여쭤보면 사실은 이렇게 받음으로써 적극 행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의 없어야 하다 보면은 공무원들의 행위가 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일선에서 제가 느낀 점은 한 3년 있다가 보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걸 좀 어떤 제도화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서는 권고사항으로 근무를 하면 어느 정도 가점은 뭐 자체 조례에 의해서 그냥 가점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만 있지 사실은 감사원서 적극적으로 권고보다는 어떤 명문화를 감사부에 좀 근무를 하면 자긍심 좀 가져야 저희들이 수감을 많이 받고 저희 자체감을 하지만 결국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자긍심도 있어 동료를 또 같이 일하는 그런 동료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또 같이 또 입장이 바뀌다 보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또 하다 보면 하나 너를 주의나 줘도 핑계를 줘도 상대방이 느끼는 평생이 가더라고요. 그 감사원이 부담이 많이 될 때가 있는데 하여튼 회계검사의 활성화 방안 그런 부분도 많이 알았었지만 그래도 가장 실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을 시켜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적이 됐으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감사부서가 회계나 보조금 이런 교육을 할 때 저희들 논산시나 또 감사부서가 좀 참여를 해서 어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좀 지적 사례 그런 걸 많이 좀 같이 참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 나와서 우리 일단 발표자께서 답변하시거나 의견을 내실 거 있으면 먼저 말씀을 좀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열띤 토론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두선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100% 동감하고요. 아마 최두선 위원장님과 제가 저보단 이 자리에 오셨어야 할 강인옥 교수님이 책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예산회계 실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해를 할 수 있게 실무적인 지식들을 잘 정리해 놓으신 책을 보고 이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 회계에 대한 교육 또 예산 집행 아까 우리 또 충남에서 나오신 분이 건축 부분에 대한 걸 하려면 뭐 이 공공감사 기준이나 예산회계 처리 집행 지침뿐만 아니라 봐야 할 것들이 뭐 80개 넘게 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 감사라는 게 그만큼 어떤 영역을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적은 인력으로 한정된 시간 안에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아마 감사 실무 담당자로서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약간 이게 동문답 동서문 예, 엉뚱한 대답이 될까 걱정이 되지만 감사원도 똑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실무 프로세스로 아까 막 1, 2개월 얘기하셨는데 이제 실무 기관에 나가지 못하고 소규모 감사로 이제 감사 프로세스 개선을 해서 수감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감사 혁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인력으로 이 10일이라는 기간 내에 어디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트렌드는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상명여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무사한 일 복지부동의 행태가 감사로부터 나온다. 감사의 행태가 행정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내부적인 통제나 제어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아예 이름을 안 올리거나 내가 발을 안 담그면 나는 감사로부터 피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행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적극행정지원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지원단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낙홍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두 번째 쟁점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그 심의 기능, 그러니까 감사 실무에서 실제 감사를 수행해서 감사 결과 증거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과 그걸 감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심의 의결 결정하는 그 사이에 뭔가 법률적 쟁점이라든가 문제될 수 있는 소지 또 피감기관과의 소명을 통해서 이것이 적극성과 공익성, 능동성을 규제 개선을 위해서 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라는 부분들을 합리적인 대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감사기관의 사정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아마 인력 부족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심의 심사의 활성화 또 적극행정의 어떤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익보호관 제도라는 걸 신설을 해서 어떤 심사 대상 기관이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걸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규제 매핑을 하고 있죠. 규제 현황을 쭉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규제 개선을 합리화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적극 행정이 되는 부분들을 감사원도 지원하고 또 국무총리실도 지원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행정을 또 better regulation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도 일반 행정부처도 지자체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토론하신 분들 중에 또 아쉬운 말씀 있으시면 네. 아까 그 컨설팅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충남 이제 경기도가 뭐 그 컨설팅 감사를 상당히 활성화한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게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행정안전부에서 컨설팅 감사 팀을 만들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컨설팅 감사과 내에 컨설팅 감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SNS상에 그것을 설치를 해서 내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사전에 저희 감사위원회에 물어서 업무를 처리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감사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컨설팅 감사팀에서는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수가 뭐
한 5, 60건 정도 지금 처리를 현재 했는데 각 시군에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이걸 이렇게 하면은 될 건지 사전에 저희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부담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뭐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그 다음 종합정기 모 시군의 정기 종합감사를 나갈 때 이 컨설팅을 제가 직접 가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와서 저희하고 논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면은 해당 부처나 이런 데 확인을 해서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예방감사가 저는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에 뭐 잘못된 것을 처분하는 것도 뭐 필요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예방을 미리 한다는 것이 그만큼 그 서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마음도 아프고, 처분을 하다 보면 처분하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받는 사람도 뭐 마음이 아프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줄이려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건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것을 컨설팅 감사를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간은 많은데 발표자 한 분이시고 토론자도 몇 분 안 돼서 이걸 어떻게 꾸려갈까 했는데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자라 가능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저도 의견을 한번 내볼까 합니다. 시간도 많이 되긴 했지만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그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사 인력이라든가 조직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감사에 적합하게 꾸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같은 감사위원회 독립되는 건 좋지만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면 연구소와 같은 식으로 감사 요원 풀 같은 식으로 둬서 하나의 어떤 그 계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식을 좀 벗어난다면 감사 측렬도 충분히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실제 감사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좀 구조화되어 있고 반복적인 경우가 사실 많다고 봅니다. 특히 회계검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저널에서 보니까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데서 2015년에 나온 그 조사 결과인데요. IT 분야 임원들 대상으로 한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앞으로 2025년에는 그 회계감사 부분에 있어 30% 정도는 인공지능 AI가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 부족이라든가 전문성 부분은 지금의 발전되어 나오고 있는 어떤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감사의 어떤 방법론이 좀 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에 의한 방식보다는 이제 현재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는 그 최신의 IT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봐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특히 또 감사원에도 계시고 또 우리나라 그 광역단체에서 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의견 한번 내드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보니까요. 감사원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 활동의 개선을 위해서 참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 기본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어떤 감사 활동도 적극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논의가 우리 감사 활동의 어떤 적극화, 제도화를 하는데 크게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발표자, 토론자,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